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일지 마늘과 양파 편입니다. 오늘 날짜는 11월 21일쯤 됐습니다. 지금 낮 시간대에 잠깐 다른 일도 할 겸 해서 나왔다가 지금 낮 시간대에 촬영할 시간이 없다가 오늘에야 한번 촬영을 합니다. 지금 웬만해서는 거의 한 90% 이상은 추다가 잘 돼가지고 새싹이 잘 났습니다. 마늘도 잘 났고 양파 같은 경우도 모종이 거의 그래도 한 95% 이상은 지금 살아서 푸릇푸릇하고 고추 서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 남부지방도 영하권 떨어지고 서리가 좀 왔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들거나 풀 잡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들었고 나머지는 이제 견딜 수 있는 작물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약간 연두색을 띠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만약에 조금 고온 다습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좀 살균제를 살포해서 녹병이나 이런 게 좀 마늘 양파에 녹균병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한번 살포를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잎색이 연두색을 띈다고 하면은 흑색 썩은 균행병 증상이 또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살균제 토양 살균제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옆면 살포는 보통 한 10월 중순쯤 한 번은 사용을 하긴 하는데 대개는 또 양파 같은 경우는 녹병이나 저도 그랬지만은 아예 모종을 옮겨 심기 전에 아주 심기를 하기 전에 모종 트레이 판에 있을 때 처리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는 혹여 이게 조금 지속이 되고 색이 좀 변한다고 하면은 연면 시비를 통해서 농약을 한번 살포를 하거든요. 이후에는 6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살포도 하고 추비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잎이 약간 끝부분이 마른다거나 했을 때는 대개 또 이게 양분을 흡수를 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비도 자주 오고 해서 잘 날 겁니다. 저희 또한 잘 났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비닐을 씌우고 했을 때는 기계화 재배를 할 때는 또 전용 비닐이 있으니까 마늘이 누워 있어도 잘 나는 편인데 이게 손수 심었다 하더라도 이게 뚫고 올라오지 못하거나 혹은 옆으로 미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체크는 하고는 있지만은 매일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중간에 보시다시피 줄기가 구멍으로 나오지 못해 가지고 이따가 추후에 나중에 꺼내면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초기에 꺼내주는 게 제일 좋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그러니까 한파가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고 건조해가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마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꾹꾹 눌러 갖고 심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마늘 같은 경우는 동해에 입을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이 지금 푹 누르면 푹 들어가듯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뿌리가 밀고 올라서 그렇거든요. 이런 마늘이 보인다고 하면은 흙을 좀 덮어서 이게 노출되지 않게끔 해주셔야지만 마늘이 마르지 않고 얼지 않아서 튼실한 마늘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흙을 미리 많이 북주기를 해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마늘이 보인다고 하면은 반드시 흙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이게 활착이 되면서 밀고 올라오는 거라서 문제가 그러니까 밀어 올린다고 해야 되죠. 뿌리가 이게 땅으로 더 밑으로 가지 않고 대래 마늘 종구 자체가 올라와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만 잘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마늘이 동해를 입어서 겨울에 말라 죽는 거는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 심으실 때 품종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한지형이든 난지형이든 어디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부지방도 재배가 가능하고 남부지방도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품종이고요. 그리고 중부지방 같은 경우 한지역 마늘이라 해갖고 지금 거의 심으시고, 이 남부지방은 대서마늘, 난지역 마늘이라고 해서 남해 마늘 뭐 이런 거 많이 심으실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게 심는 마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나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이게 후반부에는 추비를 준다고 너무 늦게까지 주면은 이게 영양 생장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이 안 차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냉장고에 들어갔던 마늘은 여기다 파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이게 2차 생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벌마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냉장고에 들어간 마늘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이게 시기가 늦어서 마늘 못 심었다가 이 겨울을 지낸 후 마늘 심으면은 2월에 뭐 추가적으로 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저 강원도 쪽이나 위쪽은 심기는 하는데, 이 남부지방은 뭐 풋마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잘 심지는 않는데, 만약에 심었다고 하면은 겨울을 한번 났기 때문에 벌마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처리가 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어디 교육 가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이 마늘을 보관할 때는 그늘진데 그냥 보관을 하고, 냉장고 종자로 쓸 마늘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지 말아라고 말을 합니다. 한 마늘을 사용하지 말고 말라는 말도 꼭 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농촌진흥청의 자료가 많으니까 꼭 뭐 자기가 재배하는 마늘 품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의문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농촌진흥청이나 뭐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하시면은 그에 대해서 답변 주시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요즘 뭐 재배를 하다 보면 영농일지를 많이 쓰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기록을 잘 하지 못한다 하면 그냥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지 않습니까? 증상이나 오늘 작업한 것에 대해서 그냥 사진을 찍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핸드폰은 늘 들고 다니고 사진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날아가는 부분이 없어서 유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날 뭐 했는지 사진으로 많이 남기셨다가 영농일지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략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좀 재배가 힘든데, 만약에 마늘을 지금 11월에도 심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중으로 일단 비닐을 깔아 주셔야 되고요. 이때부터는 검정 비닐보다는 투명 비닐을 깔아서 보온율을 높여 주시고, 그리고 마늘 심은 후에는 여기 위에다가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양파 같은 경우도 늦어도 12월까지 심는 것도 많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요. 모종을 조금 두껍게 키운 후에 마늘 또한 이게 투명 비닐로 피복을 하고 그 위에다가 마늘 심고 거기다 부직포를 덮어주면은 동일하게끔 이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재배를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마늘 같은 게 12월에 심는 이유가 뭐냐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벼 재배를 하고 논에다가 이모작을 뭐 보리나 밀을 하지 않고 요즘에는 마늘이나 양파를 많이 심으십니다. 특히 양파 같은 경우는 많이 심는데 이럴 경우 보니까 대량으로 할 때 저희는 검정 비닐 썼지만 보온을 위해서는 투명 비닐 써야 되거든요. 투명 비닐 씌우고 그 위에다가 마늘 양파를 심고 양파 모종을 심고 물을 대고 이후에 부직포를 덮어서 찬바람을 막아준다든가 건조해를 막아서 재배를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늦었지만 재배를 하고 싶다면 그런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또 영상을 찍어서 한번 또 기록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더지가 많다거나 하면은
지금 중간에 저도 페트병을 위해서 방한개비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더지보다는 여기가 고라니나 이렇게 비닐 위쪽으로 뛰어다녀 가지고 비닐 찢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꽂아 놨는데 고추 말뚝에다가 여기 보면 난용 있지 않습니까? 난 재배하고 고정할 때 쓰는 파란 되거든요. 여기다가 콜라 페트병을 꽂아서 이렇게 돌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꽂으면은 여기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드글드글 소리가 납니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드글드글 하면서 이게 진동이 가게 되면은 보통 두더지나 이렇게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설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빛이 반사가 되거나 하니까 동식물에 조금은 못 오게끔 막는 효과도 있으니까 설치를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0% 다 막아진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아무것도 설치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설치를 해서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